저는 오히려 이 기사를 좀 제일 재밌게 봤는데 현대 통화 이론이 미국의 정책 기조로 사용될 수 있느냐. 자, 여기서는 미국에서 저 기조를 쓰겠다라고 공식적인 의견은 나온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다만 비공식적으로 블룸버그가 제롬 파월과 자네 옐런의 이 커플을 보니까 결국은 MMT를 도입하는 것 같네. MMT를 사실은 수단으로 쓰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이제 왜 되게 중요한 기조냐면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1945년도에 금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제 금을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었는데 금이 있는 만큼 돈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는가 하면 여기 맨 밑에 골드가 있어요. 골드. 금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옛날에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파운드가 있어요. 파운드. 근데 파운드 자리를 달러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를 이제 금만큼을 달러를 찍죠. 그 달러를 갖다 뭐로 바꾸는가 하면 파운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N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원화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1945년도에부터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미국이 금만큼만 돈을 찍어야 되는데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찍게 돼요. 그러한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얘를 갖다가 뭐 했는가 하면 요걸 아이고 얘를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고 아이고 진짜 이 골드가 차지한 자리를 없애고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미국의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근거해서 달러를 찍겠다라고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1971년도 8월 15일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파운드화를 찍고 여기서 이제 뭐 달러를 찍고 이렇게 이제 엔화를 찍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달러 급속도로 팽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2020년도가 됐을 때 평균 물가제를 썼다.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는 평균 물가제라는 거하고 물가제라고 하는 건 좀 되게 다릅니다. 물가제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이런 뜻이죠. 이걸 룰 드리븐 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룰 드리븐, 룰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고 근원적인 물가, 그래서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미국의 근원 물가가 있고 미국의 근원 물가가 있고 이 미국의 근원 물가를 목표를 딱 정해서 2%가 되면 이거 옛날에 그 샤워실의 바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샤워실의 바보. 그래서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이렇게 하는데 뭘 하기 시작하니까 룰 드리븐 하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칼같이 룰을 딱 정해놓고 물가가 정한 물가 목표지 2% 넘어서면 금리 인상, 2% 밑으로 떨어지면 금리 인하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금리가 들쭉날쭉으로 움직이면 여기에 따라서 페더럴 펀드 레이스가 들쭉날쭉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옛날 거 보여드릴까요? 물론 그때는 기준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물가 기준이 그때는 2%가 아니었죠. 자, 페더럴 펀드 레이시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페더럴 펀드 레이시 이렇게 예전에는 그 페더럴 펀드 레이시라고 하는 이 빨간 게 자, 보면 그 빨간 게 위아래를 계속 반복하죠. 근데 지금은 계속 위에 있다가 계속 아래에 있다가 위 있다가 아래에 있다 위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최근엔 얘가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되게 많이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삐쭉삐쭉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뭔 일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평균으로 한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디스크레셔너리한 의사결정으로 룰 드리븐하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룰 드리븐하다는 것과 디스크레셔너리하다는 말은 대충 뉘앙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양의사들은 대부분 약간 룰 드리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뭔가 치료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디스크레셔너리하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모든 조건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약간 그 디스크레셔너리한 의사결정을 좀 하는 방식이고 양의사들은 약간 룰 드리븐한 방식을 취하는데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약간 디스크레셔너리한 걸 선택을 했고 한국은행이라든지 FRB 같은 건 되게 룰 드리븐한 전략을 취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평균 물가제를 쓴다는 말은 뭔가 룰 드리븐하지 않겠다. 내가 봤을 때 평균 물가를 봤을 때 올 1월 달에 되게 낮았지 않냐. 그러니까 물가 높은 거 아니라고 나는 간주하겠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딱 바꾸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는 그러면 평균 물가를 쓰고 이 물가가 낮으면 돈은 무한정 찍어도 되겠다는 얘기네. 그럼 결국은 그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MMT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 이겁니다. M2. M2. 자, 돈을 얼마큼 돌리냐라고 하면 돈을 돌리는 속도가 여기서
지금까지는 룰 드리븐하게 정책을 써왔었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6% 정도쯤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쯤 됐는데 여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내고 있죠. 그럼 이거는 사실상의 MMT가 아니냐. 사실상의 MMT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된 거. 자, 이게 뭔 뜻이냐. National debt, if it is not excessive, will be to us a national blessing. if부터 시작해서 excessive까지를 괄호 치면 national debt, 국가의 부채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국가 부채는 우리의 축복이다. 왜? 국가가 먼저 선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예를 들어서 나사를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국가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돕고 국가가 부채를 써서 국가가 먼저 선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근데 if it is not excessive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이 과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제 그 이대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 있어요. 지구. 여기에 화성이 있습니다. 지구의 대빵은 누구냐 하면 미국이 대빵이죠. 미국의 바이든이 여기 있습니다. 바이든. 이쪽의 대빵은 누군가 하면 현재 제롬 파월이죠. 제롬 파월이 있는데 바이든이 파월한테 전화를 합니다. 파월 선생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파월이 얘기를 하죠. 못 믿고요, 바이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앞으로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갚을 건데요? 저한테 돈 들어올 구멍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을 거예요. 텍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돈 받을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뭐라 하게 되는가 하면 파월이 미국의 트레저리 노트, 미국의 국채를 10년짜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요. 지금처럼 국채를 삽니다. 국채를 사고 화성에서 돈을 프린트를 해서 US 달러 100 이렇게 해서 달러를 100달러 이렇게 주죠. 100달러 주고 뭐라고 바이든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100달러 빌렸으니까 그거 채권 100달러치를 주고 제가 돈을 갚을게요. 10년 지나면 제가 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6개월 딱 지나면 6개월 지나면 파월이 얘기하죠. 이자 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이자 줍니다. 또 6개월 지나면 이자 주셔야죠. 이제 이자 주는 거죠. 자,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파월이 이제 채권을 들이밀겠죠. 들이밀면서 뭐라 하니까 이제 현금 100달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바이든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롤오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롤오버요. 돈을 갚지 않는 거죠. 롤오버하는 거죠. 자, 롤오버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러면 또 100달러 찍었으니까 또 이자만 주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영상에서 말한 국가의 부채라고 하는 것이 익세시브하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것이 익세시브한 겁니다. 이자를 갚을 수 없다. 그러면 세금을 받고 뭘 하게 되는가 하면 government expanding, 정부가 government spending, 정부가 뭘 하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출인데 보통 이제 이게 G라고 쓰는데 사실은 government spending,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정부가 지출을 하는데 저게 부족해지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자를 못 갚게 되면 화성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파월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다시는 채권 안 사줘. 이렇게 이제 화를 내겠죠. 화를 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미국에서 바이든 밑에서 있는 애들이 둘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화당이 있고 하나는 민주당이 있죠. 공화당은 민주당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럼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금 더 걷자. 부자들은 세금 더 걷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럼 공화당이 뭐라 하는가 하면 쓸데없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제 노동 건강보험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소비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든지 세금을 더 늘리든지 텍스를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자만 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대 통화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물가가 낮다면 돈을 찍어도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다면 금리가 낮다면이지 않습니까? 물가가 낮고 금리가 낮으면 돈의 가격인 이자가 굉장히 낮아져요. 이자가 낮아지면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 어떻게 살릴 건데? 일단 돈을 풀면 자산시장으로 돈이 가지 않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실물시장까지 좋아질 거야. 실물시장에서 생산이 좋아지겠지? 생산이 좋아지면 결국은 소비 좋아질 거 아니? 소비가 좋아지면 결국은 다시 실업률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고 다시 생산이 좋아지는 시장까지 가.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불을 떼기 시작하는데 불을 떼기 시작해서 이 밑에는 뜨겁고 저 위에는 찬 거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를 꺼버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처음부터 여기를 뜨겁게 해서 저 위에
불길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공부를 떼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현대통화 이론을 쓰고 있다, 사실상 이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숫자.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15% 정도쯤 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10%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거. 그래서 현재 사실상의 현대통화 이론을 수단으로 쓰고 있다. 저걸 명명하진 않았지만, 저 MMT 지금 쓰고 있어요 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1945년도와 1971년도와 2020년도 현재는 정말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텐데, 여하튼지 현재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 돈을 찍어내고 있고요. 돈을. 이게 디플레이션 부채 사이클을 벗어나기 위해서 FRB도 한국은행도 돈을 찍어내고 있고, 목표는 언제까지인가 하면 저 위에 가장 가난한 자가 그 혜택을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된 상태로 있어야 되고, 돈을 풀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특히 한국에서 만든 이제 신년사는 직접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